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스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조금 아까 굉장히 당황하신 분들 계신가봐요. 처음 보세요? 인사 나누세요. 브라키라고 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4월은 혁명의 달이요 5월은 빛빛의 양재 우리의 찬란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추천 억수를 받는 방송 1등 만들어주신 추천해주신 1328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일찌감치 달려오셨는데 아직 추천 안 한 분 계십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추천하여 광명 찾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할 뻔했어요? 미안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서방님. 예. 자, 손흥민, 김수남이 누구죠? 그러게 말이에요. 축구선수 손흥민 아니야? 축구선수 손흥민 아니야? 맞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그래 나는 386이다 덧없이 세월은 흐르고 하루하루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오열사의 정신 그들 앞에 지금 우린 진정 떳떳한 삶인가 그래 나는 꿈꾸고 있다 아직 나는 꿈꾸고 있다 인간 세상 평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386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매일 난 꿈꾸고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한 분 한 분 불러드리면 혹여 이 별풍선 못 쏘시는 분들이 우울해하실까봐 저희 방송의 규칙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망치부인입니다. 어떤 분이 폭력 시위 증거 조작 사진 올렸습니다 이렇게 외치셔가지고 저는 뭔가 새로운 정보인 줄 알았어요. 우리 왓썹 나대다님 어저께 이거 방송했는데 아니야 왓썹 대다다님 그 왓썹 대단하다님 요거 어저께 우리 방송에서 했는데 안 보셨나봐요? 우리 방송 어저께 안 보셨나봐요. 그죠? 예. 그래요. 그 어저께 이미 다 다뤘던 부분이야. 왓썹 대단하다님 이 부분 어저께 다뤘어요. 예, 그 채널A에서
저기 시위대가 부신 버스라고 방송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견인차가 부셔놓고 간 방송이다. 근데 오늘 또 아주 재미있는 또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분인데, 예, 고속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라고 제보를 하셨는데, 이분의 말씀은 뭐냐 하면 원래 모든 버스는 견인하기 전에 탈착이라는 걸 해야 된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모든 버스는 그 견인하기 전에 탈착이라는 걸 하는 걸 다 알고 있다. 견인하는 기사들도 다 알고 있다. 근데 왜 저 차는 탈착을 안 해서 그 부셨는지 모르겠다. 예,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설마 뭐 누군가가 그러니까 어떤 장치, 예, 그러니까 저 레카차가 와서 그 버스를 견인할 때는 반드시 어떤 그 범퍼 탈착 그런 게 있나 봐. 예, 뭔지 모르겠어. 범퍼하고 그 타이어를 어떻게 고정시켜 놓고 해야 되나 봐. 그러니까 레카에 연결하기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날은 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거다.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실수를 한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셨어요. 설마 경찰이 일부러 범퍼를 부시고 그걸 시위대에 덮어 씌웠겠어요? 일부러 그랬다. 그건 좀 오바인 것 같고, 예, 일부러 고장냈다. 이건 좀 오바인 것 같고, 일단은 저렇게 자기네들이 부신 저기 버스를 시위대가 부셨다라고 뻥깐 거, 요거는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될 부분이다. 예,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요. 범퍼를 띄어야 견인고리를 걸 수 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데 범퍼 탈착이라는 게, 예, 범퍼 탈착이라는 게 그게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가 보죠? 버스를 견인할 때는 범퍼를 일단 떼어야 된다. 떼고 견인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저 경찰 버스 레카차 운전자가 몰랐다는 거 아니야. 워낙 무능하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겠어. 내가 볼 때 이건 일부러 고장내가지고 그걸로 막 시위대를 몰아간 게 아니라 무능해서 그래. 하다못해 레카차 모는 사람까지 무능한 거지 뭐. 난 그렇게 봐. 설마 저걸 일부러 망가뜨리고 도망갔겠어?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긴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뭐 딱히 안 그랬을 거라서 확신은 딱 안 드는데, 그래도 나는 저걸 일부러 고장내고 시민들한테 덮어 씌웠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무능해서 그러려니, 그냥 무능해서, 단지 무능한 게 죄인, 레카차와 그 경찰 버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채널 A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JTBC에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JTBC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또 이제 고소하려고 그런대요. 뭐 또 이렇게 조치를, 경고를, 주려고 그런다는 거야. 소 잡는 칼을 쓰려고 그런다. 이런 기사가 났어. 내용을 보니까, JTBC 뉴스에서 15년 10월 12일 기사랑 같이 어떤 다른, 뉴욕타임즈의 사설을 하나 인용을 했는데, 그 날짜는 14년 1월 사설이었대. 14년 1월의 사설과 15년 10월 12일의 기사 두 편을 설명을 했는데, 자막이 15년 10월 12일로 자막이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손석희 아나운서한테 언론은 정확한 사실만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이 미흡했기 때문에 엄중 경고를 해야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용은 제대로 다 전달하고 날짜만 잘못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중징계를 하겠다라고 지금 지랄하고 있다는 거야. 같은 자태로 채널 A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은 진실만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부시지 않은 차량을 시위대가 부셨다고? 방송한 채널A는 문 닫아야겠네. 그지? 같은 조건을 채널A에다가 적용하면 채널A는 문 닫아야 돼요. 그죠? 어디서 이런 개뻥을 쳐? 지네가 견인하다 부신 경찰버스를 시위대가 범퍼와 저기 바퀴축까지 전부 다 파괴했다고 그러면서 방송한 새끼들은 문 닫아야지. 안 그래? 자, 지나가는 내용으로 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어젯밤이었어. 어젯밤에다가 이제 방송을 끝나고 밤 11시경이야. 그 얘기를 하려면 좀 크구나. 일단 손님들이 다 안 오셨으니까 좀 오실 때까지 우리는 딸한테 택시를 잘 타라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워낙 이상한 놈들이 늘 호치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딸한테는 택시를 못 타게 하는데 어제 내가 데리러 가야 되는데 사정이 생겼어. 그래갖고 이제 못 가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 딸한테 학원 버스를 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원 버스가 1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엄마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안 되겠느니. 알았다. 그럼 택시를 타고 엄마랑 전화 통화하면서 와라. 그랬어. 그래서 얘가 택시를 딱 타자마자 전화를 한 거야, 나한테. 근데 얘가 딱 택시를 타갖고 전화를 걸었는데 얘가 택시 안쓰면 이상했던 거야. 왜냐하면 얘는 이제 만약에 택시를 타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조수석 뒷부분에 달려있는 그 택시 운전자 정보. 그게 2011년부터 의무화되어 있어요. 2011년부터 조수석 뒷자리에 그 헤드 부분에 운전자 정보가 공개되도록 그게 의무화되어 있어. 근데 그게 없더라는 거야. 얘가 이제 차를 탈 때는 아바 사자를 확인하고 차를 탔는데 차를 타서 딱 뒷조석을 보니까 없더라는 거야, 개인정보가. 얘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앞쪽에 있는 면허증을 봤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전화를 계속 나랑 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안심을 하고 그러면서 차 안을 둘러보니까 보통 이제 차 안의 오른쪽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번역 스티커. 그것도 없는 거야. 번역 스티커도 없고 차량 뒷좌석에 차량 정보가 전혀 없는 그런 택시였던 거예요. 원래 그게 불법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기사가 가면서 거울로 우리 딸이 이제 나랑 전화 통화하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그 백미러로 우리 딸 다리를 보고 있더라는 거야. 백미러로 우리 딸 다리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굉장히 되게 긴장을 한 거야,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중간에 내릴 수도 없잖아. 내릴 수 없으니까 이제 나한테 더 크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녹천교를 지나서 우회전하면 집에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그 녹천교 앞에서 전화기를 꺼내 들더라는 거야. 전화기를 꺼내갖고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10시에 그 전에 자기 전화하기 전에 우리 딸이 계속 통화 중인데 그러더라는 거야. 누구랑 통화 중이냐고.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 집에 가는데요 그랬대. 근데 누구랑 통화 중이어서 엄마랑 통화 중이라고. 원래 그러냐고. 아니 그 밤에 애가 학원 앞에서 택시 타고 집에 오지. 집에 안 올 리가 있어. 응? 그러더니만 우리 딸 다리를 훔쳐보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거야. 존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존댓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데 이놈이 직진을 한 거야. 직진을 해갖고 지하차도를 통과한 거예요. 지하차도를 통과해가지고 쭉 가니까 우리 딸이 어디로 가냐고 소리를 지른 거야.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뭐 창동 간다고 그러더래. 이쪽으로 가면 거기 아닌데 왜 엉뚱한 데로 가시냐고. 얘가 이제 차 안에서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가 당황하지 말고 바로 그 앞에 사단지에서 유턴을 하라 그래라. 그래 이제 유턴을 시켰어.
유턴을 해갖고 다시 지하차도를 통과해서 우리 집 앞으로 이제 다시 온 거야. 근데 여기서 그럼 좌회전을 해서 오면 되는데 이놈이 다시 유턴을 하겠다 그러는 거야.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된다고 유턴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보통 그 여자애들이 길을 잘 모르잖아요. 보통 애들이 다 부모들이 태워서 다니니까 길을 잘 모르니까 이놈이 이제 우리 딸도 길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여기서 다시 유턴을 하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딱 뭐라 했냐면 아니요. 도봉경찰서 쪽으로 좌회전을 하세요. 여기서 좌회전 됩니다.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단호해. 그 아저씨한테 지시하듯이 아니요. 여기서 도봉경찰서 쪽으로 좌회전을 하십시오. 그러는 거야. 여기서 좌회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회전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내려오라는 거야 나한테. 얘는 이제 아무래도 이놈이 안 내려줄 것 같으니까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갔어. 내려가가지고 이 우리 딸을 딱 받았는데 모든 개인 택시에는 회사 택시는 색깔이 있고 모든 개인 택시에는 혹은 회사 택시에도 오른쪽 엉덩이에 개인 택시면 개인 가나다가 있어야 되잖아. 없는 거야. 개인 택시 가나다가 없어. 위에 캡은 있는데 개인 택시라는 어떤 표시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냥 내렸어. 내렸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게 올라오는데 더 웃긴 건 우리 딸 내놓고 급하게 출발했단 말이야. 근데 급하게 출발한 차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파트에서 들어오니까 좀 가는 차에서 여기 서 있는 거야. 여기 서가지고 그게 마침 놀이터인데 우리 집 가는 길인데 거기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네 아니요 안 됐어요 이러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바사자 보고 택시 마크 있으면 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차량을 찍었어. 차량을 찍은 다음에 112에 신고를 했더니 그런 신고는 뭐 범행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산 콜센터에 신고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산 콜센터에 신고를 했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놈이 우리 딸을 납치하려고 했다는 어떤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 정확히 2개를 불법을 했다. 첫째, 그 손님을 흘금흘금 그 거울로 돌아보고 사적인 것을 질문하면 안 되는데 그걸 질문한 거야. 그 다음 운전 중에 한 손으로 핸들 잡고 전화를 했어. 명백한 불법이지. 그 다음 3번째, 차량 뒤쪽에 차량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해놨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우리가 신고를 하면서 근데 이 차량이 단지 규칙만 어긴 게 아닌 것 같다. 우리 딸이 느낀 불안감은 이거는 뭔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였다. 몇 번이나 길을 엉뚱한 곳으로 얘기해서 우리 딸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간신히 집에 온 거다. 그러니 조사해서 조치를 해라. 그래갖고 이제 다산 콜센터에 신고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 야 근데 너 아까 그 아저씨한테 얘기할 때 되게 무섭게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자기가 배웠다는 거야. 어느 책에선가 무슨 저기 읽었는데 가령 이제 그렇게 공격하려고 그러는 뭐 납치를 하거나 뭐 어떤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한테 두려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뭐 왜 이러세요? 어디 가세요? 이러면 그놈들이 더 즐긴다는 거야.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놈들 굉장히 폭력 성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더 못된 짓을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일부러 단호하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놈들한테 일부러 경찰서라는 표현을 썼다고. 일부러 왜냐면 그 경찰서 옆에가 농협인데 농협 표현 안 쓰고 경찰서 옆으로 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건 어디서 배웠어 했더니 그게 방어하는 무슨 정보에 있다며. 그 누군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똑바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엄격하게 얘기해라. 단호하게 얘기해라.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를 언급해라.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갖고 집에 온 다음에 엄마 이 사람 이상하다고 쫙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시벌렁.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다산콜센터에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야. 상황이 어땠는지.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우리 딸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게 엄마가 오늘 널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가 학원 버스를 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게 문자 주고받은 게 8시 반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아, 얘가 이제 얘네들이 택시를 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아니면 그런 놈은 학원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자애들 태우고 이상한 데로 팔아먹는 놈이거나, 인신매매 추천합시다? 어? 어디서 인신매매를 추천해? 그래서 이제 워낙 얘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랑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제 위협을 받아봐서 얘가 이제 그런 스스로 대처하는 법을 늘 암기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어저께 왜 못 데리러 갔냐고 신랑한테도 뒤지게 혼나고 딸한테도 막 엄청 욕먹고 그리고 셋이서 또 같이 그 좁은 침대에서 셋이 또 같이 잤잖아. 놀래가지고 나만 잘못했대. 그냥 나도 사정이 있어서 못 간 건데. 뭐 카카오택시는 뭐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만 한다는데 뭐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카카오택시라고 안전하겠어? 하여튼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누가 그러는 거야. 뭐 무슨 저기 평화 집회냐. 자기네들이 다 봤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지? 메일로 왔는데 메일에 이 사진이 안 뜨네? 메일에 뜬 사진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거 보면 되나? 이거? 떴다. 예. 시위대가 사전에 파이프를 준비했다라고 막 떠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근데 어저께 잠깐 내가 생방송으로 이걸 보여주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누가 저기 어제 방송 중에 봤던 사진 출처를 내라는 거야. 그래서 준비했어. 어제 내가 갑자기 밤중에 깜짝 생방송하면서 보여준 사진. 뭐 시위대가 죽창을 준비했다고 막 그랬다며. 이게 시위대로 보여? 응? 이게 시위대로 보여? 뭐 결과가 신경과민? 야, 택시기사가 3가지 불법을 저질렀는데 무슨 신경과민이야. 이게 시위대야? 이게 시위대야? 잘 안 보이는구나. 자, 이거 보세요. 예. 이 연두색 옷 입은 게 시위대야? 밧줄도 들었어. 밧줄도. 대나무 죽창에 이 대나무 그 사다리 죽창 뭐 이 꼭지만 빼면 이게 죽창 아니야. 사다리 그다음에 파이프 전부 다 이 경찰이 준비한 거 아니야. 이게 왜 중요한 사진이냐면요. 네. 이게 왜 중요한 사진이냐면 지금 이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 파이프와 죽창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건 폭력 시위를 준비한 거다라고 주장해 왔잖아. 그런 얘기 많이 봤죠? 내리 댓글 쓰는 새끼들이 와서 하루 종일 얘기한 게 그거 아니야. 평화 시위라서 파이프를 준비했나요? 그지? 평화 시위라서 파이프를 준비했나요? 평화 시위라서 죽창을 준비했나요? 죽창은 어쩔 건데 죽창. 지랄했잖아. 결국 이걸 준비를 시위대가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너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반론은 뭐냐? 시위대가 죽창을 준비했다는, 시위대가 파이프를 준비했다는 증거 사진을 갖고 와. 그럼 믿어줄게. 예. 근데 이거는
자, 여기서 또 이게 그럼 경찰이 폭력 시위를 유도했나요? 그건 미확인이에요. 그건 오바야.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면 저 사진에 저런 장비들이 왜 나온 거냐? 저거는 이제 그 시위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경찰이 준비한 것들이야. 뭐 차벽을 고정시키기 위한 철제 그 파이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위대를 공격하기 위한 뭐 죽창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위대가 준비한 물품이 아니라 경찰이 시위대를 공격하려고, 시위대를 억압하려고 갖고 온 장비들인데, 그걸 분노한 시위대 몇 명이 뺏어갖고 쓴 거야. 뺏어갖고 쓴 건데, 지금 뭐 저기 시위대가 죽창으로 의경을 죽였다는 둥, 파이프로 경찰을 때려 죽였다는 둥,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 모두, 요놈들 모두 캡처 떠가지고 고소해야 돼요. 우리 이제 평화시위대가 얘네들 고소해야 돼. 자, 뭐 이제 보여줬지? 아니 이걸 어젯밤에 내가 잠깐 하고 넘어갔을 때 그냥 너네가 알고 덮었으면 될 문제인데, 누가 또 오늘 이 내용을 또 자세히 근거를 대려해서, 그럼 이 사진들의 출처, 이 사진들의 출처가 어디냐면 오마이뉴스야. 오마이 기자가 찍은 것들이야. 오마이 기자가 찍은 것들이니까 이게 뭐 조작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왜 이걸 자꾸 물어보고 그랬어? 나한테 이거 근거를 대라는 둥 그렇게 시비를 안 걸었으면 이걸 지금 2600명이 안 봤잖아. 어저께 고작 한 700~800명 볼 때 내가 깜짝 생방송 해준 건데, 그걸 못 믿겠다고 나한테 근거를 대라고 들이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다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시비 걸지 마. 나한테 이렇게 시비 걸어가지고 뭐가 남겠어. 제가 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또 중요한 이야기, 어제도 했고 어제부터 제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제 막 지금 인터넷상에서 폭력 시위냐 비폭력 시위냐 막 논쟁을 일으킨 애들 있잖아. 걔네 왜 앞만 설명해도 말 못 알아듣지? 목적이 뭐냐 하면 타진요야. 폭진요. 폭력 시위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애들. 설득이 안 돼. 설득이 안 되는데 우리가 걔네들한테 묶일 필요가 없어요. 낚일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시위대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왜? 대다수, 13만 명 대다수는 평화 시위를 했지만 일부 과격한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게 맞다.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쟤네들이 이제 무조건 폭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 13만 대다수 시위자들은 평화 시위를 했다. 근데 그 경찰이 차벽을 치자 일부 과격한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게 맞다. 응? 첫째, 우리 13만 대다수 시위대는 평화 시위였다. 둘째, 경찰이 차벽을 치자 분노한 시위대 몇 명이 폭력을 사용한 게 맞다. 셋째, 그러나 그 폭력을 사용한 사람들은 해고 위협을 받는 노동자와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한 농민들과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었다. 그들의 폭력을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요렇게 정리해야 된다. 예. 시위대가 방관죄? 그러면 정부가 경찰의 폭력을 방관한죄도 물어야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 된다. 첫째, 우리 대다수 시위대는 평화 시위를 했다. 둘째, 경찰이 차벽을 치자 분노한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게 맞다. 그러나 이 폭력을 사용한 사람들은 세 번째,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다. 그 해고 위협을 받는 노동자, 생계가 막막한 농민,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분노의 폭력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쓰시고 댓글 말아야 돼요. 얘네들한테 아무리 폭력 시위가 아니라고 너네가 준비했잖아 이런 증거자료 보여줘봤자 안 믿어요. 왜? 얘네들은 무조건 우기는 게 임무야. 무조건 우겨서 그 일당 받는 게 목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사람 취급을 해갖고 설득해줘봤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폭력 시위 주장하는 애들은 상대하지 말고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 돼. 대다수 시위자들은 평화 시위였다. 그 전경 출신이 쓴 글처럼 새치머리 하나 있다고 너 흰머리 됐구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시위대 중에 일부가 행사한 폭력이다. 그런데 이게 마치 13만 명이 폭도처럼 쓰는 거, 이거는 거짓말이다. 두 번째로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모든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그래서 폭력을 사용한 게 맞다.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게 맞다. 그런데 그 시위대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제가 이제 항의를 받았어요. 무슨 항의를 받았냐면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가 12월 5일에는 도심 곳곳에 그 축제의 장을 열자. 연주하고 춤추고 그런 축제의 장을 열자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어떤 분이 텔레그램으로 항의를 하신 거야. 내용이 뭐냐. 지금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도저히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날마다 해고 위협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임금을 참고 다녀야 된다. 우리가 춤출 수 있겠냐.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중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해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돈을 우리는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더러 노래하고 춤추라고 그러고 싶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겠다. 뭔 말인지 이해는 하겠다. 근데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농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를 대다수 국민들과 공유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득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얘기하고 끝냈어요. 과연 그분이 받아들이셨을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사실 이번에 왜 이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왜 10만 가까운 노동자 농민이 서울로 몰려왔을까?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노동자 농민들의 삶이 너무나 개판이기 때문에 도저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악에 받쳐서 올라온 분들인데 사실 그분들이 이번에 줄 땡기고 이런 것들은 줄을 땡기고 이랬던 것들을 과연 우리는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버스를 당겼다고 밧줄을 당겼다고 그걸 폭도라고 몰아갈 수 있느냐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제보를 했는데 종편을 보니까 무슨 청년단이 돌아다니더라. H 청년단이 돌아다니는데 히읗이 들어간 얘네들이 좀 수상하다. 그러니까 그 폭력을 그 앞에서 유도한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보내왔는데 저는 종편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 아니야 시옷 아니고 H가 히읗이에요 히읗. 나는 그 종편 안 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얘기로 갈게요. 웬만큼 오셨으니까 중요한 얘기 할게요. 어저께 내가 방송을 끝낸 다음에 누군가가 이상한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란색 조끼는 백남기 씨가 아니다. 파란색 조끼는 백남기 씨가 아니고 깜장색 잠바를 입고 구두를 신은 그 모자가 날아간 그 사람이 백남기 씨다. 그러면서 새가 날다 진행자가 그 깜장색 옷 입은 사람을 깜장색 점퍼 입은 사람을 서울대까지 이송했다.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러면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사람이 뭐 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내가 우리 방에 왔더니 그것들이 밤새 그렇게 떠들었다는 거야. 저기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검정색 옷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다. 그리고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은 백병원에 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일제히 들어와서 어떤 미친놈들이 밤새 떠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 오마이뉴스에. 그러면서 걔네들이 대놓고 그 오마이뉴스에 나온 파란색 조끼 영상
그게 오보다라고 얘기했다며. 오마이뉴스가 오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걔네들이. 근데 오늘 아침에 오마이뉴스에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그 동영상 취재한 기자를 바꿔달라. 그 직접 통화를 했어요. 집중. 여기서 아주 강렬한 물타기가 들어옵니다. 내가 그 오마이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 그 당신이 쓴 그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쓴 거냐? 일단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백남기 씨에 대한 사진이 있었대. 오마이뉴스에 사진이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백남기 씨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남기 씨라고 기사를 썼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전국 농민회와 그 민주행동 이 대책본부로 전부 다 공유가 돼서 이게 기사가 나갔는데 아무도 백남기 씨가 아니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내가 그건 직접 확인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백남기 씨를 잘 아는 사람, 가족이든 같이 올라왔던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오마이 기자가 그 보성 농민회, 그 파란색 조끼가 보성 농민회의 조끼고, 그래서 그 파란색 조끼에 나와 있는 보성 농민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그분이 백남기 씨가 맞냐, 그 파란 조끼 입은 사람이 맞다! 라고 확인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하나만 하지 않고 내가 민주행동에다 전화를 해서 그 파란색 조끼를 입은 오마이 단독 영상이 백남기 씨가 맞냐? 그 질문을 했어. 그래서 이쪽에서 전농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카톨릭 농민회를 했었기 때문에 전농 관계자들이 백남기 씨 얼굴을 잘 안다는 거야. 그래서 전농에다 문의를 했더니 백남기 씨 맞다. 누가 아니라고 하냐면서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적 증거. 백남기 씨 딸이 아버지 영상이라고 올린 뉴스타파 영상. 거기 보면 파란색 조끼를 입은 그 백남기 씨 영상이에요. 근데 뉴스타파 영상을 보면 파란색 조끼를 벗겨진 상태야. 벗겨진 상태라서 사람들이 검정색 티를 입은 또 다른 사람이 있구나라는 오해를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소위 그 새가 날다라는 진행자의 민중의 소리에 찍힌 사진에 보면 파란 짝의 조끼가 걸려서 밑에 늘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 파란색 조끼가 늘어져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 검정 잠바를 입은 사람 3명이다. 이건 개소리야. 개구라. 파란색 조끼를 입었던 사람의 조끼를 벗기니까 검정색 티가 나온 거고, 그 다음, 그러면, 이 문제, 그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검정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쓰고, 예. 여보세요? 시작하면 가끔 이제 검찰에서 내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들 처벌을 원하느냐고 막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6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받았더니만 KT래. 진짜. 어디까지 얘기했지? 또 잊어버렸잖아. 중간에 전화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 루트로 확인을 한 거야. 여러 루트로 확인을 해서 백남기 씨가 맞다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예. 그 뉴스타파 영상에도 보면 그 뉴스타파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백남기 씨 딸이 올려놓은 영상. 백남기 씨의 딸이 올려놓은 영상에 보면 맨 마지막에 백남기 씨가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파란색 조끼가 침대 위에 올라가 있어. 3명 아니야. 지금 3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위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방송을 보고 믿는 사람이라서 블랙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정색 점퍼를 입은 사람, 모자를 쓰고 구두를 신고 검정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하나, 그 다음에 파란 조끼 속에 검정 티를 입은 백남기 씨 둘이야. 희생자는 둘이라고. 근데 이걸 3명이라고 물타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 잠바를 입은 사람은 확실히 신원이 밝혀진 백남기 씨야. 근데 이것들이 파란 잠바는 백남기가 아니다. 뭐 한 거예요 지금? 논점을 흐리고 백남기 씨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뭐냐, 얘네 전술이에요. 얘네 전술이라고. 항상 중요할 때 물타기 하는 애들인데
즉 지금 백남기 씨라는 분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런데 파란색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파란색 조끼를 입은 그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백남기가 아니라고 지금 떠드는 거야. 목적이 뭘까? 목적이. 그 목적은 백남기 씨가 혹시 나쁜 일을 당하더라도 백남기가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지금 뿌리고 있다는 거죠. 파란색 옷 입은 사람 백남기가 아니다? 딸이 자기 아버지 영상이라고 뉴스타파에 올라온 파란 조끼를 입었던 그리고 조끼를 벗고 한쪽 팔에 걸치고 있는 사람의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러면 딸이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평생 같이 운동해온 전농, 그 다음에 같이 올라온 보성군 농민회장, 그 다음에 딸, 이 사람들이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다라고 인정을 했어. 그런데 듣보잡 웬 인물이 나타나서 무슨 기자인지 뭔지가 나타나가지고 백남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 여러분 누구를 믿으실래요? 평생 같이 운동했던 전농회장, 보성군 농민회장, 그리고 딸이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다 라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똑같이 그 파란색 조끼는 백남기 씨다라고 확인을 하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오보고 듣보잡 기자가 자기가 진짜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걸 믿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야. 결국 이거는요, 지금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논점을 흐려서 뭘 노리는 거냐. 지금 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는 거야. 이 사건을 괜히 홍보해주지 마세요. 그 듣보잡 언론을 뭐하러 홍보해줍니까? 예. 그 듣보잡 언론을 왜 홍보를 해주냐고. 뻥까지 말라고. 평생을 봐왔던 사람들이 지금 서울대학 병원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럼 거짓말 한다는 거야?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거라니까, 물타기. 예. 그러면 그 검정색 옷을 입고 맨 처음에 극심하게 목이 꺾이면서 직사를 계속 맞았던 그 검정색 점퍼를 입고 구두를 신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찍었어? 미디어 몽구. 응? 미디어 몽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동안 많은 현장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언론인이잖아요. 예. 이 믿을 만한 1인 매체인 미디어 몽구가 그 검정색 점퍼를 입고 맨 처음에 쓰러진 그 영상, 파란 조끼가 아닌 검정 점퍼, 모자 쓰고 구두 신고 검정색 점퍼를 입고 쓰러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봤다는 거야. 미디어 몽구에서. 예. 그래서 미디어 몽구에서 뭘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날 당일에 그 구조돼서 나왔잖아요. 한쪽으로 구조돼서 나온 다음에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막 피를 토하고 상태는 안 좋았는데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닦은 다음에 그냥 가겠다라고 걸어서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예. 걸어서 자리를 뜨는 영상을 미디어 몽구가 찍었대요. 그걸 찍어서 파파이스에 공개한답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백남기 씨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당해서, 예. 예. 그 심하게 당해서 깜장색 잠발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이 더 위독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혹시 사망했다는 그 오보가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오해를 했잖아요. 그분이 걸어서 자리를 뜨셨답니다. 예. 걸어서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검정색 점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가 아니고 파란색 보성군 농민회 조끼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가 맞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검정색 옷 입은 검정색 점퍼를 입고 자리를 떴던 사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뇌에 충격을 받으면 어떤 경우는 몇 시간씩 멀쩡히 돌아다녀요. 몇 시간 동안 멀쩡히 돌아다니다가 뇌가 어느 시점이 지금 부풀어 올라서 그 다음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분은 그 자리를 급히 떴고, 그리고 누군가는 봉고차를 타고 가는 걸 봤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당시 상황이 우리가 검정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라고 오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봉고차를 타고 간 사람이 검정색 점퍼 입은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예. 그 검정색 점퍼를 입고 피범벅이 된 얼굴을 수건으로 앉아서 닦고 간 사람이 봉고차를 탔는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야. 다만 뉴스타파에서 그 사람 찍은 영상이 있어. 뉴스타파에서 그 사람을 찍은 영상이 있고, 그 영상이 저한테도 보내줬어요. 누가 이제 그 영상을 캡처를 떴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사망했을지도 모른다. 그게 한쪽 귀퉁이로 간 다음에 아무도 모른다 이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캡처를 했더라고요. 예. 캡처를 해서 오마이TV를 계속 보고 계셨던 분이 아니다.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이분이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지금 이제 그 물대포를 심하게 맞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에 그 영상이 나온대. 그래서 이렇게 끌고 와서 앉아있는 이분. 예. 이분이 뉴스타파에 나온 이 검정색 점퍼 입고 있잖아요. 모자는 날아가고 검정색 점퍼를 입고 있는 이분이 소위 이제 우리가 사진에서 심하게 봤던 그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 일어나 앉아가지고, 예, 스스로 일어나 앉아서 그 피를 닦고 급하게 자리를 뜨셨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사망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근거는 없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근거는 없어. 저 정도 부상을 입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알 수 없이, 그러니까 왜 떠났는지 몰라요. 현장을 급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찾진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이분에 대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걸 봤다. 아니다. 봉고차를 타고 가는 걸 봤다. 두 가지 얘기가 떠돌았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딘가 실종됐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2008년에 무슨 여대생 사망설처럼 어떤 미스테리한 사건이 아니냐. 그렇게 설이 퍼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미디어 문구에서 아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봤다.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봤다. 그럼 나는 미디어 문구를 믿어요. 뉴스타파와 미디어 문구를 믿는다고. 뉴스타파와 미디어 문구를 믿어. 그러면 우리는 그럼 왜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까? 결국 농민 백남기 씨의 지금 과잉 진압으로 인한 사경을 헤매는 사건으로부터 논점을 돌리는 거예요. 뭔가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는 거야, 지금. 이제까지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예. 한마디로 중요한 굴기를 보지 못하게 하고, 가령 그렇잖아. 우리가 이번에 왜 집회 나갔어? 국정교과서, 세월호 진상규명, 민생파탄 책임을 지라고 박근혜 퇴진운동하러 갔잖아. 이 얘기는 싹 사라지고 폭력투쟁이나 비폭력투쟁이냐가 붙었어. 그러더니만 여기서 다시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논점이 이렇게 바뀐 거는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어. 뭐냐? 쟤네들이 폭력투쟁과 강제진압 논점을 만들었잖아. 그런데 거기서 진 거야, 지네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폭력투쟁이냐 아니면 과잉진압이냐 이 부분에서 과잉진압이 폭력투쟁이라는 것보다 높게 나왔어. 조금. 그러면 이거 얼마 차이 안 나는 건데요? 아니야. 그 여론조사에 응한 다른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박원순 시장이 청년들에게 배당하는 거 반대가 54, 찬성이 36이야. 그러면 그 응답한 사람들이 야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박원순 시장이 청년들에게 배당금을 주기로 한 거에 대해서 반대가 54, 찬성이 36, 그 사람들이 응답을 했는데 강경 진압이다가 40%, 그 다음에 폭력 시위다가 38%야. 그 무슨 얘기야? 졌단 얘기야, 얘네가. 얘네가 여론조사에서 지네가 며칠 동안 폭력투쟁이라고 밀어붙였는데 밀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논점을 푸는 거예요, 지금. 예.
다른 논점을 지금 푸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경찰의 강경 진압이라는 게 논점이 돼야 될 상황에서 교묘하게 깜장색 옷 입은 사람이 사라졌다. 누구냐? 아니다. 깜장색 옷 입은 사람이 백남기다. 도대체 누가 백남기냐? 혼돈 속에 집어던져서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본질을 흐리는 거. 이게 쟤네 전술이야. 자기네들이 분리할 때 사건을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얽어 막 꽈가지고 사람들 혼돈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누가 나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왔고 어렵게 막 기사를 써. 그러면 대중이 그 이슈에서 멀어지는 거야. 이게 미디어의 방침이에요. 예. 미디어에 이제까지 국민들을 속여 넘겨온 그 걔네들의 매뉴얼이야. 정부에 불리하다. 권력에게 불리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미궁으로 사건을 몰아가는 거야. 미궁으로 막 몰아가게 하고 그럼 이제 미스테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때 다음은 누가 나타나냐? 전문가들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가령 뭐 무슨 최루탄 물질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막 써대. 그러면 어려운 얘기를 하면 대중은 관심을 훅 떠나는 거야. 이럴 때 손흥민 연애한다! 이런 걸 던지는 거지. 대중에게. 이게 매뉴얼이에요.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일이 터졌다. 이걸 막 논점을 흐려서 물타기를 하고 어렵게 상황을 꼬은 뒤 어려운 그 기사를 써가지고 대중의 관심을 흐리게 하면서 연예인 스캔들 터뜨린다. 이게 이제까지 얘네들이 만들어낸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래서 결국 중도 세력이 지금 강경 진압이 더 많다라고 해버리니까 얘네들이 논점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왜 백남기 씨에 대한 보도를 아무도 하지 않느냐?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에 대해서 왜 지금 상태가 어떤지, 가족들의 입장은 어떤지, 왜 보도를 제대로 안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그 파란 옷 입은 사람이 백남기가 아니다. 물타기가 들어온 거야. 자, 망치부인 말 이해가 되세요? 망치부인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인연 좋지 않았냐? 왜?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타기가 안 돼서 속상해?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개표 부정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야. 공교롭게도 지금 백남기 씨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우리 방에 와서도 되게 당당하게 2명이 아니라 3명이다. 파란색 조끼가 백남기가 아니다라고 쓴 사람들, 이 사람들 개표 부정 주장한 사람들이야.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가장 중요할 때 나타나서 논점을 흐리고 물타기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서도 드러내지 못하고 개표 부정이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 그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없어. 여러분, 개표 부정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박근혜가 득표수를 조작해서 대통령 됐다는 얘기잖아. 51.6%라는 당선 숫자가 조작이라는 거잖아. 그게 개표 부정론자들 주장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그렇게 개표수가 조작됐다는 결정적 증거 있어요? 없다니까. 근데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게 언제냐? 대선 끝나고 한 달 동안이야. 왜? 사실은 그 대선 끝나고 한 달 동안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논점으로 만들었어야 됐어. 박근혜가 대선 토론에 나와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이란 단정적 표현, 그게 선거법에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들었다 내지는 라는 얘기가 있다가 아니야. 굉장히 단정적으로 국정원 여직원은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이 표현이 듣는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선거법 위반이야. 그게 거짓말이었잖아. 박근혜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누구도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달지 않았다라는 보도한 사람이 없어.
그럼 박근혜가 그 거짓말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야. 그럼 대선 끝나자마자 온 국민이 그걸 물고 늘어졌으면 박근혜 지금 대선 대통령 못해요. 명백한 허위사실이야.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는 토론회를 하면 당선 무효형에 처해지는 거야. 그 한 달 동안 박근혜가 개표수를 조작했다. 그 소리로 도배해가지고 그 황금 같은 기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다는 증거 나오니까 또 개표 부정 와서 떠들었어.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간첩 증거 조작했다는 게 나오니까 또 개표 부정이 나타나서 떠들어. 매번 중요한 고비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들 막 누구한테 맞았다. 뭐 대리기사 폭행했다 어쨌다 하면서 막 혼란스러울 때 또 개표 부정 나오고 동영상 돌리고. 그러면 망치 부인은 부정선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부정선거가 맞아.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됐어. 그런데 부정선거가 개표수를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거야. 부정선거로 당선된 건 맞지만 개표수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잘 써야 되는 거야. 부정선거는 맞지만 개표 부정이란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어떤 대선 부정을 했어? 공무원 사회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그게 선거법 위반인 거야. 국정원, 국방부,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선거 여론을 개입해서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야권 후보에 대해서 비난하는 댓글을 썼잖아. 지시에 따라. 그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걸로 이명박이 처벌을 받든 박근혜가 당선 무효가 되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뭘로 물타기라고 있어? 이거 봐라. 망부 또 끌려간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망부 또 끌려간다. 요 얘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새누리 180. 예. 펜딱지 달고 있죠? 펜딱지 달고 좀 저런 말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펜딱지를 달았다고 해서 망치 부인의 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저렇게 녹색 펜을 달고 저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프리카의 기능 중에 팬클럽과 서포터는 얼리지 않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얼렸어. 중계방 본방을 얼렸어. 그런데 그 팬클럽이나 서포터는 글을 쓸 수 있게 해. 자, 그럼 팬클럽이나 서포터 글 써보세요. 지금 채팅창 올려놨는데 팬클럽이나 서포터가 한번 글을 써봐. 글을 써지나. 변경하기를 눌러야 되는구나. 써지죠.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 녹색 펜딱지를 달기 위해서 별풍선 1개를 쓰는 거예요. 예. 별풍선 1개를 쏘고, 별풍선 1개를 쏘고 그 펜을 다는 거야. 그러면서 채팅창에서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펜 달았다고 어머 저 말이 맞나 보다 하면 안 돼. 얼마나 밤새도록 채팅창에 들어와갖고 개소리를 하는데. 야,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 우리 방 열혈 팬이신데, 그러니까 별풍선 열혈이 아니라 날마다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밤새도록 작업의 대상이 된 거야. 그리고 철떡같이 믿고 있더라고. 철떡같이 지금 믿으면서, 예, 철떡같이 믿으면서 파란색 조끼가 백남기 씨가 아니래요. 깜짝 놀랐잖아요. 자,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주장을 할 때는 출처를 확인하셔야 돼요. 출처를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새가 날다 진행자가, 김상호라는 기자가 그 맨 처음에 검정색 점퍼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백남기라고 그랬다. 그렇게 여러분 채팅창에 쓰셨죠? 새가 날다 진행자가 파란색 조끼가 백남기가 아니라 그랬다. 그렇게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그 새가 날다 진행자가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그 백남기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게 어딨나? 없어. 난 못 봤어요. 여러분, 그 새가 날다 진행자가
파란색 조끼는 백남기 씨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그 직접 말한 트위터나 예, 직접 말한 트위터나 직접 발언한 영상 정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없어. 그럼 얘네들이 근거로 된 게 뭐냐 하면 그 민중의 소리에 사진이 찍혔어. 새가 날다 진행자 김상우 씨가 그 저기 누구야 백남기 씨를 데리고 이제 뭘로 앰뷸런스에 싣기 위해서 달리는 장면. 얼굴이 그냥 나왔어. 근데 그때 백남기 씨 옷이 검해. 검정색 티셔츠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진 밑에 보면 들건 밑에 파란색 조끼가 늘어져 있어요. 한쪽 팔에서 벗기다가 못 벗겨가지고 팔에 늘어져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보고 김상우 씨가 서울대병원까지 이동을 했고 검정색 점퍼 입은 사람이 그 백남기 씨고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은 백남기 씨가 아니라고 그랬다. 저한테 귓속말 하면 블랙입니다. 저한테 귓속말 하면 블랙이에요. 누구라도 안 봐드립니다. 예. 아니 이거 귓속말 금지인데 왜 누가 귓속말을 하지? 예. 예. 절대 저한테 귓속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귓속말로 테러가 들어와. 그래서 내가 귓속말을 다 금지해놨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오류가 뜨네. 자, 하여튼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로.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접해요. 여러분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게 되면 뭐가 사실인지를 몰라. 뭐가 진실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몰라서 그럴 때는 가끔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쟤네들이 물타기를 하려고 논점을 흐리려고 작정하고 들어올 때는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들어와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늘 나한테 시비 거는 방송이야. 근데 평상시에는 그 방송 내용 우리 방에 아무도 얘기 안 했어. 그런데 왜 어제 그 내용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와서 퍼뜨렸을까? 평상시에 그 방송 듣는 사람이 많고 정말로 그 방송이 신뢰받는 방송이었다면 그리고 나한테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방송인데 그 방송에 대해서 신뢰감이 높은 평상시에도 많이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평상시에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어제 이 사건만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막 믿는 척하면서 들어온 거야. 뭔데? 우리 방 시청자들 흔드는 거예요. 우리 방 시청자들 흔들어가지고 혼동을 주는 거야. 우리 방이 쟤네들이 점령하지 못한 마지막 해방구잖아. 지들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마지막 지역이 우리 동네, 우리 방송이야. 그 심지어 뭐 문재인 팬카페도 가서 난동 피우고 그랬더만. 문재인 팬카페에도 들어가갖고 난동을 피우고, 어디 나가서 다 망가뜨린 거야.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만든다고 무슨 시민 머시기 이런 거 만들어 온 거. 그런데도 전부 다 가서 분탕질을 해가지고 다 죽은 거야. 그런 데가 다 죽은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 쟤네들의 작업이 안 먹히는 곳이 어디야? 여기 망치부인 방송이야.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내가 철저히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거든. 예. 철저히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강퇴시키고 대부분이 가령 뭐 진중권 씨 같은 경우가 개표 부정 주장하는 애 언팔했다고 팔로 차단했다고 그걸로 시비 걸잖아. 나한텐 감히 시비 못 걸어. 왜?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 객관적인 사람 아니다. 난 주관적인 사람이고 내 뜻대로 할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마음에 들으면 듣고 마음에 안 들면 꺼져.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감히 나한테 어떻게 개표 부정을 차단하세요? 그런 말 못하지. 그런 증명하지 못하는 개소리를 씹으리면 다 뒤져. 그게 우리 방 원칙이야. 그래서 쟤네들이 우리 방송을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아프리카의 방송들이 만들었다가 망가진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아프리카의 방송들이 망가진 이유가 뭐냐?
특히 아프리카 별풍선 있잖아. 이 별풍선을 보면서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별풍선을 많이 주면 고마워해요. 그래서 별풍선을 많이 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늘 그들은 별풍선을 많이 쏴 먼저. 막 채팅창에 들어와갖고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별풍선을 막 쏴. 그러면 대부분의 그 방장들이 그 별풍선 쏘는 사람의 말을 막 이렇게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막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 내가 나타났어. 내가 사실 여기 온 건 7시 반인데 내가 이제 내가 왔다는 사인을 딱 했더니 일제히 망치 부인님 대단합니다 이러면서 칭찬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네 뭔가 작업하는구나. 왜? 아침에 그렇게 낯선 아이디들이 망치 부인 대단해요 이렇게 글을 안 쓰거든. 근데 그 아침 시간에 나한테 막 칭찬글을 올리는 거야. 요거 지금 얘네들이 뭔가 작업하면서 채팅창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키고 있을게요.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안 보는 척하고 내가 원래 이제 채팅창 안 보고 딴지를 주로 하거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채팅을 봤지. 이 새끼들이 뭔 짓거리 하나. 그랬더니만 파란색 조끼는 백남기가 아니다. 뻘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시청자들이 그럼 누구야? 백남기 씨가 아니면 검정옷이야? 아니야. 파란색이 저기 백남기 씨 맞댔어. 막 싸움이 일어난 거야. 이런 개자식들을 봤나? 어쩐지 수상하더라. 아침부터 나한테 똥꼬를 빨면서 나를 비행기 태워가지고 내가 채팅창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한 다음에 조작질 작업질 하려고. 야, 이 새끼들. 나는 옛날부터 나한테 이쁘다 그러면 저 돈 없어요 했던 사람이야. 눈깔이 삐지 않은다면 왜 나한테 이쁘다 그러겠어. 특히 나한테 귀여워요. 나 그 말 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귀엽다는 말이 어떤 뜻일 것 같아요? 47살 먹은 여자한테 귀엽다? 이건 망치 부인의 말을 가볍게 만드는 작전 멘트야. 그거 모르고 막 따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망치 부인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 귀엽다는 얘기가 내가 막 화내고 있는데도 귀엽다는 거야. 그거 뭐겠어. 내가 화내고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는. 그래서 나의 말을 가볍게 만드는 그거 하나의 멘트야. 작업 멘트.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이뻐요, 귀여워요, 일단 의심해. 전 진심으로 귀엽다고 쓴 거예요. 당신들 나한테 다 블랙리스트야. 당신들이 나한테 귀여워요라고 써는 사람들 내 전부 다 의심하고 있어. 그래서 다음에 채팅창에 와서 평상시에 뭔 짓거리를 하나 보고 있어. 나는 나한테 이뻐요, 망치 부인님 대단해요 이렇게 막 채팅창에 내가 가령 내가 없을 때, 채팅창에 내가 안 보일 때 그렇게 쓰는 사람은 또 못 본 척해. 그런데 내가 나타나자마자 막 이렇게 빨아줄 때는 작전 중이야? 의심병. 맞아요. 나 의심병이에요. 나는 누구도 안 믿어. 난 누구도 안 믿어. 몇 년에 한 번씩 매니저 일제히 자르잖아. 매니저 일제히 잘러. 아무도 안 믿어. 왜? 내가 옛날에 그 박근혜하고 나하고 닮은 면이 많아. 정말로 믿고 같이 어떤 일을 도모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절대 누구도 100% 믿지 않아. 나는 100% 믿지 않아요. 나한테 특히 칭찬하고 막 이렇게 나를 우상화시키려는 인간들 경계를 해. 그리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열혈팬도 의심해요. 나는. 갑자기 나타나갖고 별풍선 너무 많이 쏜다. 이 사람 수상한데. 갑자기 나타나서 별풍선을 많이 쐈어. 이 사람 수상한데? 그리고 지켜봐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해. 그러면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별풍선 쏘던 사람이 움찔하잖아. 이 왜 그러냐? 열혈팬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이게 빨간 글씨잖아. 열혈팬은 빨간 글씨를 떠 모바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일제히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분위기가 형성이 돼.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옛날부터 별풍선을 한꺼번에 많이 못 쏘게 넣은 이유가 망치 부인 방송에서 특정 세력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의심해요. 난 모든 사람을 믿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해. 100% 믿지도 100% 의심하지도 않아. 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을 원해. 예. 그게 망치 부인 방송이 이제까지 살아온 비결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않고 뭔가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래요. 나는 일단 의심해.
나는 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덩달아 가는 사람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다 싶으면 혼자서라도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기라고 그럴 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근데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한총련 만들 때 난 반대했잖아. 한총련 때문에 학생운동이 3년 안에 망할 거다.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나한테 작전 피지 마.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 왜? 쟤네 사활을 걸고 있어요. 쟤네가 얼마나 대단한 애들이냐? 저쪽 팀은요, 심리전의 전문가들이야.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김현정 라디오쇼 들었어요?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문병호 나오는. 문병호하고 무슨 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이름 모르는 의원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했어. 그런데 그 한나라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 존경하는 문병호 의원님. 굉장히 칭찬을 해요. 들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만이 아니야. 이제까지 새누리당하고 새정연하고 토론을 하잖아.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이 항상 말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해요. 존경하는 의원님 뭐 이러면서. 그거 왜 그러는지 알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의 바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의 바르고 인품이 됐다라는 작업이야. 작업 멘트예요. 근데 새정연은 화가 나 있어. 거기 존경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어? 존경한다는 말로 자기네들은 굉장히 예의 바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개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새정연 의원은 화가 나지? 왜 개소리냐? 화를 내잖아. 화낸 사람이 지는 거거든. 그거 고도의 심리전이야. 고도의 심리전이야. 고도의 심리전. 걔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쪽에서 홍보를 담당한 애들이 진짜 무서운 애들이라니까?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물타기를 해요. 정말로 아주 그냥, 이 잠자리 날개처럼 얇은 틈이라도 뚫고 들어와서 분열을 시키는 게 걔네들의 기술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냥 막 무슨 새로운 정보가 왔다고 무조건 믿지 마. 우리 방송에서 왜 속보를 금지했겠어? 우리 방송에서 속보를 금지하고 있죠? 그 다음, 나는 어떤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거 바로 믿지 않아. 그 뉴스에 대해서 적어도 3개 이상 언론이 다루면, 그것도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 뉴스 등등, 민중의 소리, 기타 등등이 3개 이상 다루면 다뤄. 왜? 단독은 위험하거든. 단독 보도는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 새로운 소식을 다루지 않아요. 왜냐? 쟤네들이 덫을 놓거든. 제보라는 이름으로 덫을 놓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실을 다루지 않아요. 검증된 내용만 다뤄. 그래야 안전해. 왜? 여러분, 나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날 잡아갔잖아. 3개월 만에 허위사실 아니라고 풀어줬잖아. 내가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했으면 벌써 잡혀갔어. 잡아놓고 3개월 동안 지네가 허위사실 입증을 못했잖아. 나는 사실만 말해서 감옥 갔다 온 유일한 사람이야. 그렇게 내 스스로 거짓말이나 허위사실에 낚이지 않으려고 4번, 5번 확인하고 검열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지. 정말 나한테 막 잘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다 받아들이면 그게 때때로 나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더 어렵고 팍팍하고 삭막하지만 안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내가 삐끗 잘못하면 나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아주 작은 판단착오를 일으키면 큰 물줄기가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의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렇게 미확인 헛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뉴스타파 오마이뉴스가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수십만 명이 공유했는데 그게 오보면 벌써 오보라고 정정보도가 떴지. 오마이에서 정정보도를 안 했는데 그게 오보란 말을 믿으면 어떡해. 어젯밤에 그 작업에 넘어가셨던 분들 채팅창에 들어와서
개소리 하면서 파란 조끼가 백남기 씨 아니다. 그 말에 넘어가셨던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다신 그런 일 없도록. 자, 우리는요, 언제나 정확한 사실만 갖고 싸워야 돼. 안 그러면, 손석희 봐봐. 날짜 가지고 지랄하잖아. 아마 내 생각엔 그래.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나한테 말 못하고 개표 부정에 낚인 사람들. 내 앞에선 감히 개표 부정 얘기하면 다 블랙을 걸어버리니까, 내 앞에서는 그 개표 부정 얘기하면 블랙에 걸리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타방장 언급한 사람은 모두 강퇴해요. 차마 내 앞에서 말은 못하고 몰래 뒤로 속으로 개표 부정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번에 낚인 거야. 와가지고 글 쓰는 사람들 공통점이야. 개표 부정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낚인 사람들이 당당하게 세 사람이에요. 파란 조끼가 백남기 씨가 아니에요. 자, 항상 중요할 때 물타기를 해. 지금 우리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큰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떤 잘못이냐, 잡혀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론의 흐름을 잘못 틀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이 가지고 있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방을 안 보는 사람이 없대. 주요 인사 중에 안 보는 사람이 없고 다 이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방의 여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방송이 주 공격 대상이기도 하대. 우리 방송이 주 공격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야. 왜? 우리 방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면 그게 무서운 속도로 전파된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분석해보니까 우리 방송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잖아. 그러면 그게 무서운 속도로 전파된대. 그래서 얘네들이 이 방에 와서 계속해서 작전을 피는 거야. 인정하십니까? 우리 방송에서 어떤 여론이 정해지면 그게 엄청 많은 영향력을 급속히 갖고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쟤네들이 이 방송을 무너뜨리려고, 혹은 여기서 작전을 피려고 노력하는 거야. 어떤 분은 이게 망치 부인의 힘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이거 망치 부인의 힘 아니야. 솔직히 이 방송은요, 나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 3,500명 앞에 그들에게 내 의견이 맞냐고 묻는 거야. 내가 3,500명한테 날마다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쓰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무거나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용인된 거, 다수가 인정된 것만 손들어주고 그게 여론이 되는 거야. 그러니 이 방송은 내가 만드는 방송이 아니라 시청자와 망치 부인이 같이 만드는 방송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의 에너지가 이 방송을 함께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 이건 그래서 망치 부인 하나 치면 니들 뜻대로 이 방송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2011년 겨울에 막 그 낙곰수하고 미건수를 띄우면서 미건수로 가자. 그럴 때 내가 그 정봉주 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정봉주 너무 띄우지 마. 2011년 12월에 아무래도 쟤네들이 그러다 정봉주 다친다? 경고를 했어요. 왜? 정봉주 팬클럽으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정봉주를 너무 띄우는 거야. 수상한데? 만약에 저기서 정봉주가 사라지면 무주공산, 통제불능의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어. 그게 12월 7일인가 6일인가 하여튼 12월 10일 이내에 한 얘기고, 그 다음에 12월 20일경에 정봉주 징역형이 확정돼. 그리고 12월 말에 잡혀 들어가고. 낙곰수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어. 그런 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 하나를 치고 이거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가 안 먹히는 이유가 그거야. 나를 치면 이 방송은 유지가 안 돼. 나를 치면 이 방송이 유지가 안 된다고. 정봉주를 잡아가도 미권순 살아있었지. 그러니까 나한테 많은 사람들이, 망치부인님은 왜 밴드 안 하세요? 망치부인님은 왜 카페 안 만드세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밴드하고 카페를 하겠어? 왜? 그 밴드 만들고 카페 만들어서 사람들 막 모은 다음에 나 잡아가게. 그리고 거기서 망치부인의 뜻이다 이러면서 작전 피게. 아이,
그러는 거 아니야. 응, 그러는 거 아니야. 나를 불러보지 마. 내가 없으면 이 방송도 없어. 작업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요, 다음을 대비할게. 내가 또 사라질 수 있어. 내가 또 사라진다면 여러분이 절대로 경계해야 될 인물이 있어. 1단계, 모금을 하자는 인간. 망치 부인을 위해서 투쟁기금을 모금하자? 개새끼야. 내가 잡혀 들어가면 뭐 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자. 이거 개새끼야. 뭐 카페를 만들자. 이것도 개새끼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내가 잡혀가면 나의 메시지는 아프리카 방송국으로 나갈 거야. 공지글로. 그게 안 되면 내 남편의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공인할 수 있는 내 입장 두 가지야. 아프리카 방송국에다가 내가 공지사항 올리는 거, 아니면 남편의 블로그에다가 내가 올리는 거. 두 개 말고 전부 다 내 의견이 아니야. 그거 대비하시고요. 돈 모으자라는 거 절대 동조하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 여러분, 내가 사라진 다음에 지난 2012년에도 엉뚱한 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사라지면 틀림없이 누군가 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낚아서 그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특정인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면 안 돼요. 어느 특정인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되고,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미디어 오늘, 시사인, 한겨레 21, 경향, 주간 경향, 요 10개 언론과, 그리고 손석희, 이 손석희 뉴스타파, 그 뉴스타파 있지? 손석희 정도를 믿고, 이 사람들이 공통으로 얘기한 것만 믿으세요. 예. 이 사람들이 공통으로 얘기한 것만 믿으시라고요. 왜냐? 군소 언론들은 가끔 가다가 낚일 수가 있어요. 가령 이 10개, 내가 얘기한 10개 언론사와 손석희 정도는 그러니까 언론 경험이 있어서, 언론을 20년 이상 유지해온 경험이 있어서 그런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눈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정적인 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내용을 다뤄. 그런데 나머지 언론들은 우리 편이지만 때때로 덫에 걸리기도 해. 너무 열정이 높다 보니까, 열정이 높다 보면 가끔씩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만약 내가 사라지면 손석희와 뉴스타파, 그리고 오마이뉴스,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기타 등등 내가 늘 얘기한 10가지 언론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만 믿으세요. 공통으로. 이게 개인 언론들은, 소규모나 개인 언론들이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걸음망이 없어. 미안하지만 나는 미디어 오늘이 굉장히 소중한 우리 자산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미디어 오늘도 믿는 언론이야. 근데 난 내가 만약에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약에 개인 미디어나 소규모 언론이 혼자서 어떤 목소리를 냈을 때 그걸 전면화하지 마세요. 그걸 전면화하면 전체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개인 언론들을 바라볼 때 하나만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고. 망치부인도 마찬가지야. 나의 말도 무조건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요. 늘 의심하세요. 내가 그랬잖아. 망치부인 말을 무조건 믿지 마라. 항상 의심해라. 그리고 검색해서 찾아봐라. 그래서 맞다라고 확인될 때만 믿어라. 솔직히 나도 나를 100%안 믿어요. 나도 100% 내 자신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이 망치부인은 100% 믿으면 그거 문제 있는 거야. 인간을 100%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늘 실수하게 돼 있어. 나도 날마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개인을 지나치게 믿으면 안 돼요. 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누가 얘기 나오면 검색해봐. 그래서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미디어 오늘, 시사인, 주간 경향, 한겨레 21에서 공통으로 얘기한 내용만 믿어.
그리고 뉴스타파 손석희 12개.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미디어 오늘. 그 다음 또 뭐 있지?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그리고 시사인, 미디어 오늘, 그리고 그 주간 경향, 한겨레 20일 10개에다가 손석희 뉴스타파. 이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이야. 적어도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라 걸음망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만 믿으라고. 이 사람들 중에 어느 한쪽만 단독 나오면 믿지 마. 뉴스타파 손석희 이 12개에서 단독 나온 건 믿지 말라고. 왜? 단독으로 얘기한 건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적어도 누가 단독을 띄웠어. 손석희 뉴스에서 단독 띄웠어. 그러면 이게 다른 언론사에서 다뤘으면 그거 믿어도 돼. 근데 뭐 이런 언론들이 한 군데에서만 얘기했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거 시위대가 준비한 파이프? 미리 파이프를 준비한 게 평화 시위냐? 계속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라 했어? 우리가 경찰이 준비한 파이프, 경찰이 준비한 죽창 보여줬죠? 그 다음 파란색 조끼는 백남기 씨가 아니다. 그거 유언비어예요. 왜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렸냐? 지금 이 백남기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 백남기 씨가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논점 흐리기용 밑밥이라고 보인다. 죽은 사람이 백남기가 아니래. 이래버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백남기가 아니래. 그래서 이 백남기란 사람을 저렇게 폭력 강경 진압으로 사경을 헤매게 한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 진위 여부에 빠지는 거야. 진위 논란에 빠지게 하려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파란 조끼를 입었던 그분이 백남기다. 믿으세요. 그거 내가 전농에 확인했고 보성군 농민회에도 확인했고 물론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오마이 기자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딸이 아버지의 영상이라고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 뉴스타파 속의 영상도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야. 낚이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야. 이럴 때 우리가 낚이면 큰일 나. 그 다음 그 팩트체크 기사 하나 갖다 주실래요? 예. 팩트체크 기사. 팩트체크 기사 뭘 갖고 오시냐면요. 예. 뭘 찾아주셔야 되냐 하면 어제 손석희 뉴스에서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 있나? 어제 손석희 뉴스에서 다룬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무조건 팬다.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무조건 팬다. 라는 그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이 있었죠? 그죠? 예. 과연 사실일까요? 예,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바로 패버린다. 좀 옮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말을. 그리고 경찰이 시민을 향해서 총을 쐈을 때 시민이 죽어도 80~90%는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게 선진국의 공권력이다. 이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의 이 발언이 나온 지 며칠 됐는데 그 며칠 사이에 저희 팩트체크에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체크 좀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김필규 기자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김필규 기자, 예.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시위대를 그대로 해버린다. 예. 참 옮길 때마다 좀 그런데 민망한데 그렇습니까? 일단은요, 미국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상당히 엄격하게 지키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 발언과는 상관없이 그거는 맞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거 보시는 화면이 3년 전에 미국 인권운동가들이 수단 대학살에 항의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 모습도 보이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흥분한 조지 클루니가요. 그런데 자꾸 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자 경찰은 3차례 경고를 했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플라스틱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100의 벌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또 이보다 앞서서 구티에레스 하원 의원도 시위 중에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가 체포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엄격한 집행을 하는 거는 맞는데 또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고 해서 이완영 의원 이야기처럼 그대로 패버리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근데 뭐 워낙 유명한 영화 배우이고 또 하원 의원씩이나 되니까 말 그대로 패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좀 많이 해봤다고 하는 한 미국 노동조합 단체에 이메일을 보내서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정당방위 등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경찰이 과격한 진압을 한다. 무조건 폴리스 라인을 넘는다고 무력 진압을 한다면 그건 불법이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예. 실제로 각 주 경찰마다 이제 시위 중 무력 진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요. 신체상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 증오범죄와 연관된 경우 이렇게 등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상적인 기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폴리스 라인을 넘었을 때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맞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폭력을 막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폴리스 라인에 대한 개념인데요. 예. 재작년에 이제 워싱턴 DC 경찰청의 스티븐 썬드 경무관이요.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서 1년에 한 1000에서 1500건 정도 시위가 일어나는데 이 중 과격 시위가 예상돼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경우는 3에서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 도심 집회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또 차벽까지 미리 쌓아두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이게 짚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건 또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시위가 있는 것은 그만큼 좀 과격 시위가 없기 때문 아니냐, 서로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3 내지 5%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과잉 진압과 과격 시위 중 누구 잘못이 더 먼저냐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의원이 이제 미국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국 상황을 좀 더 비교하고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면, 미국의 경우에는 워싱턴 거리를 행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백악관 앞에서,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앞에서의 집회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정해진 규정 안에서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광화문부터 집회 자체가 차단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청와대로 진입할 경우 발표할 수 있다는 발포할 수 있다는 예. 경고까지 여당 의원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시간에 나왔었죠. 예. 예. 이 집회 시위에 대한 상당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또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화적 차이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미국에서는 왜 그런 경찰을 공격하지 않는지 시위할 때 그럼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찰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때는 발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람직하다 이런 않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다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미국 이 밖에도요. 일반 시민들도 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 밖에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거치면서 생긴 공권력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 이거 역시도 또 양국 집회 문화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점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 한규석 교수 얘기대로 이제 총기 소지가 허용되느냐 아니냐 이 여부도 사실은 그 양국 차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경찰의 총기 사용 진압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당하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완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고 예, 그게 예. 바로 선진국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 경찰의 총기 사용, 과잉 진압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현재 아주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바로 그제 가디언 미국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주 오클랜드에서 경찰이 한 남성을 사살함으로써 올 한 해 동안 2015년 들어서 경찰 손에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3.1명이 경찰에게 죽은 셈인데 이 중 20%는요. 아무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도 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 역시 21세기 경찰개혁위원회라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 최소한 경찰이 총수사 죽인 10건 중 9건을 정당하게 보는 사회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거죠. 예. 근데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론이 과잉진압만 자꾸 부각한다. 예. 즉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예, 선진국 언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 이야기를 했었죠. 예. 선진국 언론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경찰이 여고생을 교실에서 내리 꽂아서 체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9월에는 경찰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쏴서 죽였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또 7월에는 비무장으로 도망가던 소년에게 총을 쐈다. 이렇게 해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미디어가 항상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 매체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경찰의 폭력으로 숨진 이들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그래픽 뉴스로 만들어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선진국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완영 의원의 말, 과연 어느 선진국을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필기 기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경찰들이 시위대를 총으로 쏴도 90%는 무고하다고 나온다. 알고 보니까 80%가 총을 들었대잖아. 총을 든 시위대한테 총을 쏜 건 이해가 돼도 총을 안 쏜 20%한테 총을 들고 있지 않은 20%에 대해서 과잉 진압한 게 문제가 되고 있대잖아. 어디서 개소리야. 그러면 지금 저 이완영과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이완영과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선진국은 어디일까요? 이미 우리가 어저께 밝혀냈죠. 예, 그들이 생각하는 선진국은 북한입니다. 설마요 언제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거 몰라? 그거 몰라? 지난번에 국정교과서 추진하면서 그때도 손석희 씨였죠? 선진국 중에서 어떤 나라가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꿈꾸는 나라는 북한이야. 북한처럼 일체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한테 북한에서 김정은이한테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기관총으로 갈겨버린다며. 이제까지 종편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을 뭐 저 친척이 뒤에서 뒷담화 깠다고 기관총으로 갈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그게 선진국인 거야. 그렇게 되고 싶은 거지. 박근혜 뒷담화 까면 기관총으로 갈기고 싶은 너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북한이 선진국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 아니야.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북한이 선진국이면 우리 집 화장지